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친구의 성매매 경험을 알고 싶어요. 남친이 성매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남자들의 유흥 내역을 알아내주는 유흥 탐정이라는 서비스가 유행했던 것만 봐도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의 성매매 경험 여부를 궁금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야동편에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친구들을 위해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 성매매하는 남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은 다 하지만 나는 안 해. 친구들은 가끔씩 혹은 종종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의 말은 99% 거짓입니다. 이 말을 고양된 목소리로 발끈하기까지 한다면 무조건이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자주 얘기했듯이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특히 친목과 즐거움이 중요한 친구 관계에선 이성을 대하는 태도, 바라보는 시각, 만나는 방식까지 같이 놀면서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성매매를 하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경험 삼아 몇 번 해봤고 지금은 안 한다는 남자. 이건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험 삼아 몇 번 해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보통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는 반은 정말 안 하고 반은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여전히 하고 있는 이 후자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과거에 언제 어떤 성매매를 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지금은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굳이 얘기해서 뭐해? 라는 뉘앙스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 남자는 지금도 성매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성매매가 발각될까봐 연막을 치는 거죠. 세 번째, 소속된 집단의 분위기를 보세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속한 집단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같은 남자로서 성매매를 아주 많이 하는 특정 직업군까지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떤 직업군에 대한 비하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특정해서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특징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소속된 직업군 친목 모임이 다음 세 가지 분위기에 모두 해당된다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무래도 성매매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술 마시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집단. 2번, 서로 행님 아우아우 거리는 마초 집단. 3번, 돈을 한 번에 크게 벌거나 돈 쓸 일 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로 굳이 설명을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해요.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충분히 의심해보셔도 되고요. 3가지 다 해당이 된다면 빼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성매매를 하는 유형을 살펴봤으니 안 하는 유형도 알아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음 3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최소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성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첫 번째, 전후 사정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남자. 원래 성매매를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었던 남자가 우연히 성매매를 경험할 경우에 여자친구가 경험 여부를 물었을 때 솔직하게 해봤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원래 하지도 않고 그게 자기랑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굉장히 특별하고 충격적인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전후 사정을 상세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매매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하게 된 경위와 하고 나서의 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군인 때 선임 따라서 외박을 나갔는데 선임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선임이 계속 얘기하길래 부대 근처에 한번 가봤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돈 아깝다, 사람을 산다는 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인 겁니다. 만났던 남자 중에 진짜 성매매 앞으로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너를 만나니까 그게 되게 미안하다라고까지 이제 길게 얘기해주는 남자도 있더라고. 두 번째, 자기애가 엄청 강한 남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매력있고 여자를 만나는데 자신감도 넘치는 유형인 거죠. 이런 경우는 내가 굳이 저런 데 가서 여자한테 돈 주고까지 해야 돼? 이렇게 잘난 나를 그런 여자들한테 돈까지 내면서 서비스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외모든 인기든 직업이든 자신감을 가질 만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고 거기에 너무 만족하면서 사는 티가 팍팍 난다면 딱 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평소에 여자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한 애착이 심하게 강한 남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런 남자들은 평소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모습이 있다거나 직업이든 종교든 친구든 여자친구 외의 다른 영역에도 강박적인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비트윈 같은 커플앱 관리를 여자만큼 꼼꼼하게 한다던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 다른 친구가 내 여자친구에 대한 가벼운 농담만 해도 쉽게 정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특징을 가진 제 군대 선임 한 명은 여자친구랑 1년 사귀면서 몇 월 며칠에 뭐 했는지까지 기억하는 강렬한 애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성매매할 일 없어요. 이 방법만으로 성매매하는 모든 남자를 걸러낼 순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 빼고는 워낙 케바케가 많으니까요. 그죠? 이 사람은 그런 거 할 것 같이 안 보이는데 그 남자는 진중해 보이던데요? 라고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바코였습니다.